60세 새로운 시작. 김순자의 이야기. 1장 무너진 성. 김순자 60세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년간 살던 이 35평 아파트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식 사진, 아들 민수의 돌잔치, 딸 지영이의 졸업식. 모든 추억이 담긴 이곳을 포기해야 한다니.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사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이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홀로 아이들을 뒷바라지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카페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순자는 망설임 없이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주었다.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메우고 싶었다. 처음 2년간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다. 민수는 서울 강남에 3개의 카페를 차렸고 매장마다 손님들로 북적였다. 순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거리두기로 매장 영업이 제한되고 배달 음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결국 3개 매장 모두 문을 닫게 되었고 대출금은 그대로 남았다. 60살에 새로 시작이라니. 순자는 쓸쓸히 웃었다. 친구들은 아들 집에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결혼 초부터 며느리는 순자를 부담스러워했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후로는 더욱 냉랭해졌다. 게다가 아들 가족도 전세, 보증금 문제로 이사를 준비 중이었다. 순자는 평생 모은 적금과 보험금을 모두 정리해서 겨우 고시원 보증금을 마련했다. 35평 아파트에서 3평 고시원으로. 인생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60세에 처음 깨달았다. 2장 절망의 나날들. 고시원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좁은 방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30년간 모아온 살림살이 대부분은 버리거나 나눠줘야 했다. 특히 남편과 함께 고른 식기세트와 이불들을 정리할 때는 눈물이 났다.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밖에 쓸 수 없었다.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 요금을 내고 나면 하루 식비로 10,000원도 안 되었다. 가끔 옛 동네 마트에서 저녁 할인 도시락을 사다 먹기도 했지만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다녔다. 딸 지영이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자주 연락하기 어려웠다. 가끔 화상통화를 할 때도 괜찮다고 말했다. 딸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60년을 살아왔는데 남은 게 이것뿐인가 싶어 허무했다. 때로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느 날 밤 순자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창밖을 보며 차라리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으로 딸 지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잘 지내시죠? 다음 달에 한국 갈 예정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메이플 시럽 사갈게요. 사랑해요. 순자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3장 의외의 만남. 그로부터 며칠 후 순자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시니어 창업 설명회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60세 이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6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참석한 설명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녔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30명 넘게 앉아 있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사례는 65세 박할머니였다. 손자를 위해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이제는 광고 수익으로 월 20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였다. 두 번째는 70세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이 할아버지의 사연이었다. 아내가 만든 수제 비누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배송을 하는 작은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중에서도 강사로 나온 박미영 62세 대표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된 후 58세에 반찬 배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20명을 둔 업체의 대표가 되었다는 사연이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나이에는 젊은이들이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진정성과 신뢰성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미영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사장 첫 발걸음. 설명회가 끝난 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60세에 처음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미영은 따뜻한 미소로 순자를 바라봤다. 물론이죠.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근처 카페에서 순자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집을 잃게 된 경위부터 지금의 어려운 상황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 순자 씨, 요리는 어떠세요? 평소에 손맛 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순자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자신을 떠올렸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기다렸던 순자표. 떡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랑하던 도시락. 김치찌개만큼은 자신 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떡국도.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제 떡국 맛을 못 잊는다고 했어요. 그럼 바로 그거예요.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혼자 살면서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매일 배달 음식만 먹다가 집밥 냄새만 맡아도 눈물 날 정도거든요. 미영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라는 것이었다. 일단 고시원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서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초기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냄비 몇 개, 반찬통, 포장지.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다. 적금을 조금 더 해지하면 보증금과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설렘이 일었다. 오장 순자네 집밥의 탄생. 일주일 후 순자는 고시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작은 원룸을 얻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고시원에 비하면 궁전 같았다. 부엌도 제대로 있고 냉장고도 큰 것으로 바꿨다. 미영의 소개로 만난 김 사장은 중고 주방기구를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업체를 운영했다. 업소용 큰 냄비, 반찬통 세트, 포장지까지 모두 80만 원에 해결할 수 있었다. 첫 메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등 기본적인 집밥 반찬들로 정했다. 가격은 1인분에 7,000원, 2인분에 12,000원으로 책정했다. 근처 배달업체들보다 조금 저렴하게 가격을 매겼다. 순자네 집밥이라는 상호도 정했다. 미영이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친근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첫 주문은 고시원에서 함께 지내는 대학생 준호였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준호는 순자가 끓인 김치찌개 냄새를 맡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이거 정말 우리 엄마 맛이에요. 얼마예요? 첫 손님이니까 그냥 먹어라. 아니에요. 돈 꼭 드릴게요. 내일도 주문할게요.
그렇게 첫 고객이 생겼다. 준호는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고 일주일 만에 단골 고객 5명이 생겼다. 6장 시행착오와 깨달음.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처음 한 달은 거의 매일 실수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은 김치찌개를 20인분 주문받고 혼자 밤새 끓이다가 손목을 다쳤다. 너무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목인대를 늘어뜨린 것이다. 이틀간 요리를 할 수 없어서 주문을 모두 취소해야 했다. 또 어느 날은 배달 중에 오토바이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크게 까졌다. 반찬통이 모두 쏟아져서 다시 만들어 배달해야 했다. 그날은 적자였다. 가장 속상했던 건 한 고객의 컴플레인이었다. 반찬이 너무 짜다. 나트륨 조절도 못하면서 장사를 하느냐는 악성 리뷰를 받았을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 엄마 그만둬요.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해요. 저희 집에 와서 편히 사세요. 아들 민수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순자는 오히려 이상한 생생함을 느꼈다. 힘들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뿌듯했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순자는 실수를 통해 배워갔다. 한 번에 많은 주문을 받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뇨가 있는 고객에게는 저염식으로, 매운 걸 못 먹는 고객에게는 덜 맵게. 7장 동반자들의 등장.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순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정희 58세였다.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가 된 정희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우연히 순자네 집밥을 주문해 먹고는 고향 엄마 손맛이라며 매일 주문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직접 찾아와서 저도 뭔가 일을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영자 64세였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 멀리 이사가고 혼자 남은 영자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매일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일과였다. 순자와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다. 세 번째는 선미 59세였다.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선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홍보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SNS에 능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순자네 집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정희는 포장일과 설거지를, 영자는 장보기와 식재료 관리를, 선미는 SNS 운영과 주문 관리를 맡았다. 각자 하루 4-5시간씩 일하며 월 50만 원씩 용돈을 받았다. 우리 나이에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영자의 말에 모두들 환하게 웃었다. 이들은 일하는 동료이자 서로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함께 일하면서 각자의 고민과 아픔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다. 8장 성장과 도전. 순자네 집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량이 급격히 늘었다. 하루 평균 30-40건의 주문이 들어왔고 매출도 월 400만 원을 넘어섰다. 재료비와 각종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였다. 선미의 아이디어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도 시작했다. 60대 할머니의 진짜 집밥이라는 콘셉트로 요리 과정을 올리고 손님들의 후기도 공유했다. 팔로워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할머니표 집밥이라는 브랜드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한 고객은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 맛과 똑같아서 눈물이 났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생겼다. 주문량이 많아지자 배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겼고 가끔 음식이 식어서 전달되는 문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4명이 함께 일하다 보니 의견 충돌도 있었다. 우리가 너무 욕심부린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돼요. 구장 위기와 극복.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른 듯 보였던 2년차 겨울 큰 위기가 찾아왔다. 식중독 사고였다. 한 고객이 순자네 집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신고를 한 것이다. 다행히 보건소 조사 결과 순자네 집밥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일주일 동안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주문도 절반으로 줄었고 악성 댓글도 달렸다. 이제 끝인가 봐. 순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단골 고객들이 나섰다. 준호를 비롯해서 1년 넘게 순자네 집밥을 먹어온 고객들이 SNS에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 순자 할머니 집밥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성스러운지 우리가 증명합니다. 1년 넘게 먹고 있지만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고객들의 응원으로 순자는 다시 힘을 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위생시설을 더욱 보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10장 화해와 성수.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때 순자는 마침내 작은 가게를 얻어 정식으로 순자네 집밥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주방과 홀이 분리되어 있어서 더욱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개업식 날 아들 민수가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 손에는 큰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고생을 시켰는데. 무슨 소리야. 덕분에 나도 내 인생을 찾았잖니. 그리고 내가 무능한 게 아니야. 운이 나빴을 뿐이지.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서먹했던 며느리 수진도 이제는 순자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순자가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저녁을 먹으며 순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11장 꽃피는 인생. 3년이 지난 지금 순자네 집밥은 동네 맛집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하루 평균 70-80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월 매출은 800만 원을 넘어섰다. 직원도 2명 더 늘어나서 총 6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순자는 지역 방송국에서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고 60대가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하게 되었다. 출판사에서 요리책 출간 제의도 들어왔다. 60세에 새로 태어났어요. 순자는 종종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는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정희는 이제 디저트 파트를 담당하며 순자네 집밥의 후식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영자는 실버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선미는 다른 시니어 창업자들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다. 12장 진정한 성공. 어느 봄날 순자는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 따뜻한 햇살이 순자의 미소 가득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캐나다에서 온 딸 지영이가 가게로 들어왔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게 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럼 내 엄마가 뭘 못하겠니? 모녀가 포옹하며 웃는 모습을 보며 단골 손님들도 함께 박수를 쳤다. 지금 순자 65세는 순자네 집밥 2호점을 준비 중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렘이 있다. 나이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순자의 말처럼 60대는 끝이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는 황금기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다.
60세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른다. 지금도 순잔의 집밥에서는 60대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다.